네, 주말 사이 트럼프의 피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7전만 하더라도 정치적 이슈로 생긴 변동성이라고 제가 영상 전에 짧게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트럼프와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뤘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금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인플레이션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다만 이런 부분이 실제 경제지표보다는 월가의 불안 심리가 확대 반영된 부분이 크다. 따라서 현재 움직이는 변동성은 실제 데이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시장 반응이 과민하게 과도하게 쏠려서 나타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괴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 이런 얘기를 드렸을 때 졸트 보고서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부정적으로 반영을 했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 이후에 물가와 고용 모두가 시장 컨센을 하회하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리 상승분을 모두 되돌렸는데 지금 주말 사이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재차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제가 관련해서 채권 시장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트럼프 악재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길게 보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는 이런 부분에서 채권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만 다만 이 또한 너무나 한쪽으로 쏠려서 시장 전체가 컨센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다른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같은 내용이 되겠죠. 강달러,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실현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이거죠. 지금 트럼프와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게 될 경우에 지금 전반적으로 굵직하게 경제정책 기조가 바뀔 만한 부분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세 정책이 있겠죠. 소득세를 포함한 법인세 인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규제 완화 그리고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입니다. 관세 인상이 되겠죠. 이민정책 강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정책들은 대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크고 이게 지금 현재 채권시장에서는 큰 우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감세가 경기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거고 경기 확장에 따른 세수입의 증가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 이게 서로 상쇄가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감세를 하게 되면 세금을 줄였기 때문에 초기 세수 감소가 일어날 테고 이는 재정 적자가 확대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만약 경기 확장 효과가 감세한 만큼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다면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정 적자가 확대된다는 뜻이고 이 말은 곧 채권 발행 증가로 이어진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까지도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많이 나간 경우에는 감세 정책 이 하나만 가지고 결국에는 재정적자 확대, 채권 발행 증가까지 이어지는 상황으로 벌어질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상승으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 플러스 채권 발행 물량 증가에 따른 금리 상승 요인도 어느 정도 부정적인 불안심리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요인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너무 과하거나 특정 부분으로 너무 쏠려 있는 건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는 건데요. 이런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다 반영을 하게 된다면 채권금리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도 없겠죠. 이런 큰 리스크도 있지만 이 반대 측면에서 이런 상쇄할 부분 아니면 이를 덮어버려서 더 금리를 낮춰버릴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부정적이고 리스크적인 부분만 확대해서 해석하게 되면 이는 곧 투자 기회로 또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원래 공약이잖아요. 강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수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필연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요인들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관건은 이겁니다.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경제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정책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이 뒷부분을 차치하고 트럼프의 정책이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지만 과연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서 고금리를 유지할까? 강달러를 유지할까에 대한 의문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고금리를 유지한다는 게 강달러를 유지한다는 뜻이니까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 이 효과가 발생 여부 정도가 어떤지, 그 당시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천차만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트럼프를 경험했듯이 어떻게든 낮은 금리 환경 기조를 만들어서 경제 성장을 이끌려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의 고금리에서 트럼프의 이런 경제 정책이 나온다? 이런 모습이 이어지겠죠.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하고 그에 따른 금리 상승이 나타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일정 부분 취약한 부분의 고용 위축 가능성이 생기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레벨에 대해서 트럼프는 어떻게든 낮은 금리 환경 기조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트럼프발 인플레 우려는 단순하게 단언할 문제가 아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굵직하게 변화될 경제정책 기조들 몇 가지를 보고 앞으로 길게 보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단언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트럼프의 경제 성장 목표는 강한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공약을 제시한 것뿐이고요. 이런 공약 자체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관건은 지금의 고금리 환경에서 달성 가능한 것인가,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현실 가능하지 못하다. 매우 도전적이며 상충되는 부분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저금리 환경을 선호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준의 독립성과 충돌할 수 있는 발언도 서슴없이 내비치고 있는 게 트럼프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트럼프는 고금리를 유지하기보다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겠죠. 왜냐하면 지금의 제약적인 고금리를 유지한다면 여러 가지 잠재적 문제를 갖고 있어요.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부 산업 부분에서는 고용이 감소되면서 실업률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의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과 물가를 잡아야 되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별히 재정정책, 감세나 규제 완화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게 통화정책, 금리 레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화를 이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마디로 고금리에서 이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트럼프의 이런 경제정책이 향후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전망 자체가 어디에 근거를 갖고 있냐면 현재의 견고한 경기를 바탕으로 전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금리 수준에서도 앞으로 경제 성장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망하고 이런 트럼프의 정책이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경기 상황은 그렇지가 않죠. 이게 관건입니다. 사실 시장의 우려가 매우 불안 심리에 기반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경기가 견고하고 과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트럼프식 경기 부양 정책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단순하게 산술적으로만 접근한 그런 리스크일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로 대중의 심리 불안에 기반한 움직임이다. 불안 쏠림이 좀 과도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강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과 인플레이션 우려를 고려할 때 그 실행 정도와 효과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고 봐야 됩니다. 고금리 환경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노력인데 사실 이보다는 고금리 환경이 유지되는 가운데 나타날 잠재적 문제들에 대한 리스크를 더 우려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차치하다 보니까 트럼프의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들이 향후 인플레이션 상승 불안 심리로 빠르게 변동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정책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경기가 견고하다라고 분석하지 않는다면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될 가능성이 낮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파월은 물가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죠. 지금 미국 물가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부분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6월 CPI 상승률 전월비 마이너스 0.1을 기록했고 시장 전망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3개월 연속 디스인플레이션 추이를 지속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물가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저히 높은 금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도 무용시장의 급격한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변곡점이 당장 목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던 말씀이죠. 지금의 경기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물가가 잡혀가고 고용이 둔화된다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과 물가 지표가 동시에 부진하다. 이 얘기는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요.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이 충분히 긴축적이다라고 봐야 되고 민간 부분의 수요가 약화되고 있을 정도로 제약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경기 하강 위험에 대한 우려가 서서히 고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경제 지표들은 최근 경기 둔화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매크로 데이터, 고용과 물가 이런 데이터들은 모두 후행 지표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서 어느 정도 물가가 잡혀가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 과정에서 실물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주었는지는 지금 당장 판단할 수 있는 경제 데이터가 없습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판단이 어렵고 선제적 대응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과거 매번 적절한 타이밍에 정책 금리를 결정하지 못했던 매번 실패로 이어졌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후행 데이터가 아닌 구조적인 변화에 조금 더 집중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디스인플레이션 추이가 지속된다는 건 한마디로 경기 둔화,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최근 경제 지표들이 둔화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연준조차도 경기 하강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고금리는 물가가 재차 반등한다라는 리스크보다는 물가가 구조적으로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트럼프의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의 변화는 당장 인플레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은 아니고 당장의 경기 하방 리스크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뭐냐면 뭐가 먼저 도래하냐 이거죠. 시간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미 있는 감세 정책,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는 26년 회계연도에 가서야 처리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내년 후반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요.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비해 이민 정책이 강화되거나 일부 감세하는 조치들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시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민 정책 강화로 인한 고용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먼저 도래를 할 것이고 이게 현재 고용 확장을 주도했던 게 의료와 정부 부분이었잖아요. 고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발 인플레 우려는 당장 직면에 있는 고용시장의 둔화, 위축의 시간이 먼저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 둔화 우려가 우선적으로 작용될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 다음 사이클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제 생각을 뒷받침하는 부분은 연준조차도 최근에 고용시장이 부러지길 기다렸다가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트럼프발 인플레 우려라는 게 아까도 쭉 설명을 드렸지만 강달러 고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들이 실현될까? 이런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여러 가지 상세 효과가 나타날 트럼프의 우려로 해석을 해야 되고 이런 트럼프의 우려가 지금 당장 고용시장의 둔화와 위축의 정도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당장의 고용시장, 생산, 민간 소비의 둔화 이런 경제 지표를 주시하면서 경기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보시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경기 하강 침체 사이클에서 조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인데 경기가 뜨거운 성장 국면에서 이게 가능하지 않겠죠. 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저금리 기조를 이어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 트럼프가 어떻게든 금리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함께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되고요. 게다가 금융위기 직후에 제약이 많아졌잖아요. 미국의 금융기업들이 사실 SLR 규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런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장기 채권 금리에 안정화시키는데 상당한 기대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따라서 채권 시장이 부정적인 트럼프발 악재는 강달러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일어날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로 시작을 해야 되고 이렇게 접근해보면 전혀 다른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고금리 상황에서 불거질 수 있는 잠재적 문제들이 현재 해결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불안 심리에 기반한 정치적 이슈로 생긴 변동성의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트럼프발 인플레 우려는 이 자체의 경제정책 안에서도 서로 상쇄 효과가 있고
더불어서 강달러 고금리를 유지하며 강한 경제성장 목표를 실행할 가능성도 낮고, 더불어 현재 물가가 잡혀가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이런 트럼프발 인플레 우려는 당장의 고용, 소비 둔화에 따른 경기 하강 리스크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를 한쪽 부분만 과도하게 확대 해석해서 살펴보지 말고 전반적으로 상쇄될 요인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